이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좀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 제 방향입니다. 짧게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그 서원의 복원에 대해서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이 완전히 복원이 돼가지고 그 뒤에 활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건물은 뭐 또 과정을 거치지만 아산에서 인산서원이 갖고 있는 지성사적인 그다음에 뭐 교육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세미나를 하는데 복원과 정비에 관한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활용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편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이건 그냥 처음에 제가 그 보통 서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되게 지금까지 서원을 활용하는 딴 사례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 혹은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혹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의례 중심이다. 그다음에 후손 중심이다. 이런 거는 아마 인산서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다른 서원들도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절, 한문, 다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인산서원은 아산의 서원은 먹물들이 드러나는 곳으로 지성인들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일반 전통문화 체험이나 이색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서원 활용이에요. 그러면 아산의 특징, 인산서원의 특징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려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활용을 한다면 큰 틀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성사적인 문화 특성이 반영돼야 된다. 인물을 추성하고 재양 및 후손 중심의 편향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서원 특화 자원을 잘 활용하자. 그리고 대상층이 유초년생에서 청장년이나 지성인으로 가자. 도덕, 지석, 교육, 의례, 문화예술 등이 종합적으로 이게 반영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제루에 써 있는 게 문제점인데 앞으로 지역별 독자성이나 선비문화를 고양시킨 대표적인 기구로서 서원이 가야 된다. 근데 거기다가 주어를 인산서원 넣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조선 중후기의 향촌사의 지성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거를 같이 대화하고 그런 거를 토론하고 그런 거를 알리는 것이 바로 활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비문화와 유교문화가 어떻게 그 지역에서 이런 의상을 보여줬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보는 서원 문화가 계승 활용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건 한 얘기인데 맨 밑에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인산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에 대해서 인산서원의 역사와 지성사, 정진사를 정리하자. 재양인물의 문화, 정신사적 콘텐츠를 개발하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수요층과 주제별 콘텐츠와 교육 자료를 제작하자. 이런 것이 합쳐지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활용 사업에서 계승 활용 사업에서 과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인산서원 역사와 역사성은 사실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이제 지나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서원 중에서 5번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부여의라서 이 홍가신 선생이 최초로 만든 부여에 있는 거죠. 이 백제의 충신들하고 이제 조선 유학자 그리고 공주의 충현서원, 그다음에 한산의 문헌서원, 그다음에 해덕의 수연서원 다 이 유명한 분들이죠 다. 그리고 바로 5번째가 우리 아산 인산서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 알려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시대나 배양 인물을 보면 굉장한데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것도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방향을 그럼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인산서원은 조선시대 아산의 선비와 지성문화의 상징이고 요람이다. 1610년에 처음으로 설립된 서원이고 호서지형에서 처음으로 오현을 제항하는 대표적인 서원이다. 특이한 서원이다. 그리고 아산의 상징인물인 홍가신과 박지계, 이지암, 기준, 이동민 등을 재현하는 지성의 상징 요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산서원을 계승 활용할 때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물론 인산서원의 정신사와 상징성을 복원하고
아산의 역사 문화 자원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여기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 사실은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 지성 문화, 선비 문화를 여기다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통 서원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도덕과 지성, 교육, 인성, 사회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원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안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산서원을 통해서 이런 유림들이 또는 지성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약간 먹물기가 있는 도덕적인 거나 지성적인 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험 봐서 점수 따는 것만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 맞고 밖에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대상보다는 일반 지성인들이나 사회인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방학 때나 이럴 때는 그래도 약간 그 사회를 지성을 보는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아닙니다. 사실은 서당에는 그들이 가도 되지만 서원에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결국 하는 게 책 그리는 거, 한복 입고 절하는 거 이것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회에 대해 토론도 좀 하고 지성인으로 삶도 얘기하고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런 거를 토론하고 하는. 그래서 저는 어떤 서원 이제 전국적으로 좀 제가 관여이 좀 됩니다만은 어느 서원은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밤에 문루에서 시를 읽고 토론을 합니다. 근데 원래 9시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11시까지 합니다. 끝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재밌어 하고 다음에 꼭 옵니다. 이게 바로 서원 문화거든요. 근데 일회 중심으로 간다가 초등학생 중심으로는 아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수요층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보다는 대학생이나 청장년이나 지성인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문학 강좌나 학술 세미나나 시사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과 토론을 하는 게 서원 문화다. 먹물 문화, 지성 문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조선시대에 잘난 사람이 다니는 데가 서원이에요. 지금도 유교 사회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인산서원에서 활용을 하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지성적인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료집에는 고품격과 지성적 가치 재생, 교육, 지성, 문화교류 가치 전승, 특화된 서원 콘텐츠 개발 이걸 자세히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큰 틀에서 일반론이에요. 인산서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 서원이나 유교 문화가 현대에 지성화될 때 필요한 거는 이건 참고를 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보면 인산서원이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지성인들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냥 제향하는 곳 좀 저는 그렇게 가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서 그거를 계승 활용할 수 있도록 써먹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 무작정 넓히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산 지역에서 지역의 향토성이나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인물들에 대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거나 지성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하고 정신사적으로 해서 이곳에 오면 적어도 다시 한번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아산의 어떤 창조성이나 아산에 대한 지역성을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인산서원이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상님들이 인산서원에 출입한 선비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번역을 하면 당쟁의 소굴이라는 표현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런 걸로 가면 서원 문화는 X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군수한테 직언을 하고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모여 앉아서 문학 활동을 하고 지성적인 토론을 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써놓은 게 밑입니다. 아산 지역의 인산서원이 특화 차별화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문학사상, 역사 특강, 이벤트 이런 거를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지성문화나 아산의 이런 문화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후손 또는 분야로 가면 철학이나 문학, 그 다음에 역사기행 같은 것도 이어지면 조선시대의 선비 문화가 그래도 인산서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끝에 있는 게 자료집, 책자 같은 걸 좀 발행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전시, 체험, 특강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놓고 이제 활용의 제안을 몇 가지로 남았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인산서원에 대한 활용, 계승 활용을 얘기했을 때 자꾸 한 얘기가 또 중복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아산의 유교나 사족이나 지성문화의 상징이 바로 인산서원이다. 오현과 아산의 상징 유현들을 제향하는 교육의 거점이다. 활발한 지성활동의 공간이었다. 그것을 현대에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거. 이제 그거를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이나 유림 중심의 제향 의례, 인물 추승 행사. 그러니까 인물 추승이라는 게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문중에서 자기 조상만 강조하는 그런 서원의 활용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오연을 포함해서 제향됐던 5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아산의 선비 문화를 조선 후기 전체까지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연계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립니다. 활용층과 개발 콘텐츠도 유초등단 대상에서 또는 예절, 한문, 다도 등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확대하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3가지로 제시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산 인산서원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연구를 해서 잘 자료로 정리해 놓자. 그러면 그 자료가 책자로도 나가고 그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학술 세미나도 하고 할 수 있겠다. 2번째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자.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자. 지금 여러분이 그 자료집 속에 제가 그 특화 콘텐츠를 좀 3가지로 예시를 해놨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는데, 우선 그거 있고, 그다음에 3번째는 교육관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 교육관 전시관에서 교육도 하고 전시를 통해서 이해도 시키고 거기에 와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현재 그 서원터에 인산서원터에 복원을 했을 때 모든 건물을 다 할 수가 있느냐? 참 대단히 어렵다. 돈도 돈이지만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터만 지금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게 터니까 터를 그대로 잘 보존을 발굴을 해가지고 있는 대로 보존을 하고 한쪽에다 교육관 전시관이나 재현 서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향하고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교육관과 전시관이 있다는 얘기가 인산서원의 지성문화가 현대에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인산서원 역사문화연구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똑같은 얘기지만 제향인물의 행적과 사상, 그 다음에 테마별 연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년 학술회의를 올해도 2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서원의 특성을 갈 수도 있고 아산의 유교문화를 할 수도 있고 선비문화의 현대적 계승에 관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매년 인산서원에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또 학술총소로 발간을 해서 학문정신사 혹은 홍보에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전문 연구자나 전문 연구기관이 동원됐으면 좋겠다. 매년 학술조사와 연구 세미나를 개최할 때 역사와 변천, 유적과 자료, 그 다음에 충청도 오현제향, 그 다음에 인산서원 제향 인물의 항맥, 그 다음에 각 인물들에 대한 학술 세미나, 그 다음에 연구총소 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인산서원 활용 특화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활용을 할 때, 계승을 할 때 우리가 행사를 만들 때 그 밑에 깔려있는 주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산서원의 독특한 문화 성격과 특화를 소재로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수요층과 주제별 콘텐츠가 다르게 다양하게 개발됐으면 좋겠다.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학문, 강학유서를 분명히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행사로 전국 어디서 하는 행사를 그대로 하면요, 인산서원 행사가요 안동 도산서원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아산 얘기를 해야 돼요. 아산의 특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유기적인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연령, 성별. 제가 향교나 서원 저기를 할 때 얘기를 해가지고 박수도 받지만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여성용을 만들어라, 프로그램을. 근데 조선시대 서원은 여성 절대 참여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들을 향교나 서원에 모으시니까 애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성 문화라는 게 지금 여기 어르신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 세대 후대는 여자가 훨씬 더 잘 나갑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이 여성 문화가 같이 여기서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요층과 대상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인산성원 앞으로 프로그램 한 아산에서 할 때는 수요층을 초등학생 좀 거기는 걸지 말고 좀 먹물들 올려라. 그 다음에 사자성어의 천자문 같은 것보다는 인문학 강좌나 학술 세미나로 가서 지성적인 걸로 가자. 철학 사상보다는 현대 이슈, 환경, 정치, 여성 문제 시사 토론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선비 문화요? 현실 정치 문화입니다.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다 400년 전으로 돌아가자.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현대 사회의 지성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이거는 지금 이놈의 사회가 틀린 거다.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서부터 도지사부터 다 엉망이다. 이런 거 좀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선비가 했던 이빠른 소리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산이 어떻게 천안하고 공주하고 서산 태안을 비교했을 때 잘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지성 문화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서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표로 그냥 만드는 건 이걸 다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텐데 교육 의례, 전통 교육, 인물 사상 연구, 문화적 탐방과 정리, 공간 활용, 자료관 서원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원 문화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인산서원을 복원한다든가 인산서원 확원한다고 할 때 이런 감각을 가지고 여기다 어떤 거를 키워드를 놓을 것인가, 어디에 비중을 더 둘 것인가, 이건 이제 같이 논의하면 되겠죠. 제가 그 활용 프로그램으로 지금 책자에 110 몇 페이지에 써놨는데 인산서원 바로 알기와 유생의 하루 해가지고 1박 2일이나 하루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산서원의 특징도 알리고 재양 인물도 알리고 거기서 재양도 하고 거기서 강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제가 이제 그 자료집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서원과 관련한 유적답사에서 인물에 관련된 유거지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아산의 유교문화유적 전체를 향교라든가 서원이나 사후라든가 이런 걸 같이 다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인산서원이 좀 이렇게 돋아날수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아산 인산서원의 특징과 아산의 문화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게 좀 하자 이런 걸 해놓은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시간을 20분밖에 안 돼서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책자로 활용을 하시니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마른 건데 그 보면 내용과 일정과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걸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표해 놓은 게 저는 욕심은 나는데 아산에서 누가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창작예술이나 문화 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현대인들이 젊은이들이 얼른 익숙하게 아산의 지성문화나 선비문화나 인산서원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만화로 만들 수 있고 소설같이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공연 같은 걸 통해 할 수도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시관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전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시관의 구성을 할 경우에 이걸 다 하자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화를 시킬 때는 이런 걸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체험이라는 건 거기에 묵으면서 아니면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교육 전시의 문화교육과 전시 홍보 그 다음에 체험에서는 의례문화 체험하고 전통교육 체험 여기서는 예를 들면 붓글씨 쓰는 것도 할 수 있고 시를 써서 발표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의례문화 같은 건 재양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문화교육은 뭐 저 지금 본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고 전시 홍보는 전시관 역사관을 만들자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인산서원에 대한 이해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아산의 선비문화, 유교문화, 사종문화에 대한 지성문화에 대한 공감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산서원이 꼭 인산서원만이 아니라 아산의 선비문화 전체에 대한 아산의 조선시대 문화에 대한 지성문화에 대한 어떤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해서 부족하지만은 이제 활용 방안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틀에서 좀 구상을 하고 아산서원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특성을 최대로 포장하는 그거를 하는 게 우리의 업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연구 결과를 이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아산에 아니면 인산서원의 아산 사족의 아산의 지성문화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료를 전시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유교 항맥과 인맥, 그 다음에 지성문화 이것이 밝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인산서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우리가 바라는 개성 활용의 모체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인산서원의 후손들이나 유림들만 하지 말고 이쪽의 지성들이나 같이 좀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예를 들면 지역의 교사라든지 유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학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인이라든지 뭐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훨씬 더 지성문화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먹물문화로 괜히 선비문화로 한쪽으로 쏠려서 집안으로 간다 이렇게는 안 될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 제 발표 있으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